차트는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고 트렌드는 무엇이 일어날지를 보여준다. 차트에 어느 정도 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멘트네요. 가격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고 차트는 가격 행동을 기록한다. 차트는 주식시장의 모든 것이다.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시장은 추세의 법칙을 따른다. 차트를 보는 것은 마치 역사를 보는 것과 같다. 과거 행동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장 차트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차트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나타낸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윌리엄 오닐이네요. 차트는 가격 거래량 트렌드를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이다. 차트를 통해 당신의 시장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차트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트는 실제적인 투자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일한 도구 중의 하나다. 차트 분석은 과학과 예술, 정확한 분석과 직관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차트를 보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추세를 기반으로 투자하라. 차트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준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도주 테마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추세, 지지, 저항을 가지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 테마를 파악하고 또 주도하는 주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경력은 4년 정도 되고요. 분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방법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업스탁에서 슈퍼스탁 K8에서 탑10에 입상을 했었고요. 6위를 입상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회사원이라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부업의 형태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식 단태님을 좀 방송을 좀 뵀었었고, 방송을 통해서 그 VIP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그 단태사단의 전문가분들, 김사부팀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 방송도 여러 차례 좀 봤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차트 공부를 해야겠다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 주식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스윙을 선호하고 있고요. 제 회사원 특성상 일단 스윙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매매 전략인데,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차트의 매집과 그 매집 라인 돌파를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 섹터나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도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추세에 의해,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 지지 저항의 결합, 그리고 추세 지지 저항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매집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도 테마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실전 적용했던 실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 분석이나 그리고 지표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추세의 이해입니다. 추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나 여러 전문가들께서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일단 추세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가지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이렇게 좀 나눠볼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횡보를 하든 일단은 주가는 파동을 가지고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우상향 추세인 거죠.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미세한 파동들이 있을 거고, 이 파동들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추세를 판단을 합니다. 일단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이런 추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이런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횡보는 가격이 변동이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횡보 추세. 그리고 제가 일단 뭐 추세 지금 그리면서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끼리를 연결하고 저점하고 저점끼리를 연결을 했을 때 방향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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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고, 이렇게 추세 같은, 아까 제가 이렇게 이런 파동을 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세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넣어서도 같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 지금 224일선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224일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짧게는 이제 21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겠죠. 바로 거의 여기서 좀 잘못 갔네. 거의 차트랑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이 장기 이동평균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는 거, 아니면 장기 이동평균하고 단기 이동평균에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는 거, 이런 형태의 골든이랑 데드가 났을 때 추세의 방향성도 결정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 추세는 일단은 이 종목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상방 추세인 건지 횡보인 건지 하락인 건지 이렇게 방향성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승 또는 횡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는 스윙이나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의 메리트가 많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횡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목차에서 보면 1번부터 뭐 3번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뭐 매집이라든지 뭐 돌파, 그 매집에 대한 돌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반은 조금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해야겠다의 관점으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단 지지 저항의 개념입니다. 네, 지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멈추고 반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일단은 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가격이 바닥을 형성해서 약간의 지원하는 느낌, 지원선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 파동을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지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의해서 실제 해당하는 가격이 왔을 때는 이 정도면 너무 싸다 생각해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지지들에 대해서 반등을 주더라,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일정한 가격 라인을 형성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는 차트에서 대부분 수평적으로, 제가 아까 수평선으로 그었죠, 수평적으로 표시를 하고, 과거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가격이 멈추거나 반등하는 지점을 지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차트를 실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지지선에서 그 매수 포지션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 지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 다음 지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지지선은 100% 반등한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런 지지 라인에서 반등의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박스권에서도 이런 지지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박스 상단까지, 저항까지 보는 매매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단 저항의 개념인데, 저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멈추고 거기서 또 반등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하락하는 지점입니다. 저항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이 되고, 저항을 뚫고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를 뚫어낸다고 하면 그 다음 또 지지나 저항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길적인 요인이나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아까 여기는 지지였죠, 지지.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수평적으로 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이전 고점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매도세를 못 이기고 다시 주가는 하락하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하락한 지점을 찾아서 저항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저항선은 가격이 다시 이 지점 위로 상승하기 어려운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선은 주가가 돌파하려면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뚫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저항선 근처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하락하면 이 지지선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지가 있었는데 이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다시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추세 지지 저항의 결합입니다. 결합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추세나 지지나 저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상승 추세가 있다고 보면 세부적으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있겠죠. 있다고 보면 이렇게 추세하고, 여기 보시면 또 저항이 또 있죠. 이런 자리죠. 저항이 좀 되겠죠. 여기도 좀 저항이 될 것 같고, 지지나 저항. 그래서 이런 추세나 지지 저항이 좀 결합이 많이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세나 지지의 저항의 개념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 분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고려한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근데 이런 지지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고려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를 고려한다.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저항선이 또 있죠. 여기에 지지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저항선에서 매도를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횡보 추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의 기준으로 가격이 횡보하기 때문에 횡보 추세에서 이렇게 횡보 추세에서 는 이렇게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이런 박스권의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아까도 저항이나 지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지라고 보고 나서 이렇게 매수에 들어갔는데 여기 지지 깨진다고 하면 이전 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전 지지 라인까지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의 기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지수의 흐름이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지 저항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매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매집을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매집 그리고 뭐 세력 뭐 영화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력이 있다, 세력이 주가를 관리를 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력은 뭐 이런 불법적인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불법적인 세력을 포함해서 특정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인 어느 정도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 의해서 실제 특정 가격 라인이나 가격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많이 매집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주가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특정한 이슈 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서 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런 집단을 전 다 세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법적인 세력도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세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세력은 분명히 전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또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특정 라인에서 매집을 하고요. 그 매집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매집 라인 위쪽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이슈가 될 거고 투자자들의 집중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물량을 넘겨서 실제 자기네들은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매집은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는 지금 지지 저항이나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흔적을 좀 남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기고 거기에서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력 매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세, 지지, 저항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력의 매집을 이해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세력의 매집은 대부분 지지 저항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그리고 저항 라인에서 매수를 통해 매집을 하고 주가를 하락시켜서 지지 라인까지 하락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집이고요. 매집은 상승, 하락, 횡보, 추세에서 각각 매집을 합니다. 지지 저항 그리고 자리에서 매집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고 매수세하고 같이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상승시켜서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으로 이제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러한 지지 저항 자리에서 매수세와 매수세를 이용한 매집 시 일단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이해하고 그 매집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예로 들어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어느 특정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쓰는 경우들을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들이 쓰게 되면 얘가 일단은 매집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양봉들이 서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케이스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락해서 실제 여기에 시가나 아니면 이전에 전 저점까지도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이렇게 주가를 거래량을 통해서 급등시켰다가 이렇게 주가를 빼는 이런 형태들을 하나의 매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주고 또 여기서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여러 차례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지지나 저항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자리에서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다시 하락시키는 이런 형태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가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제가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중간중간에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매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하려고 하는 여기에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때 이때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을 받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매집의 라인들을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런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전 지지나 저항 라인까지. 여기도 분명히 그 전에 차트가 있을 거니까 이전에 저항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여기 떨어지고 난 이후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걸 좀 확인을 하고요. 이 매집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실제 이전 저항 라인까지, 지지나 저항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주식 단태님께서는 이렇게 밥그릇의 형태로 표현을 하셨었고요. 밥그릇이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뭐 단태님 VIP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로 실제 이게 매집이고 이게 돌파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 아까 추세, 지지, 저항, 그리고 매집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테마주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네, 이런 부분인데요. 주도주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집과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을 합니다. 매집이 실제 잘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집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매집을 하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상방 매집의 개념인 거죠. 이런 추세의 상단부 또는 이런 지지 저항의 상단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추세 중에서도 이렇게 꼬리로 여기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좀 같은 매집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매집과 주가의 방향성, 추세의 방향성, 추세가 지금 횡보 또는 상승의 추세로 바뀌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얘는 상승으로 보여지니까요. 상승의 추세이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과 매집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개별 주가가 방향성과 시장의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주도 테마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2차전지주예요.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돌파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올해는 또 반도체가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매집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확인이 되는데, 대부분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
이슈들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더라 라고 하면, 이 테마는 여기에 이전 매물대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항을 돌파하고 종목을 확인한 다음에 공통적인 이슈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도주나 주도 테마를 확인한다.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나 추세 저항 지지를 통해서 매집을 확인하고 저항을 동시에 돌파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하는 라인이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대부분 2차전지 아니면 전고체 아니면 최근에 또 있었던 뭐 구리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더라.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이슈가 되고 있고 주도를 할 수 있는 특정 뭐 뉴스가 있다든지, 뭐 구리라고 치면은 구리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아니면 금 관련주라든지 엘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금 관련주들이다 그러면 금 관련주 하고 있는 엘컴텍, 뭐 IT셋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동시에 돌파가 나오더라. 그리고 올해 초에는 STO 관련 종목들도 이런 형태를 많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전 매물대, 이전 저항 지지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모아서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 테마는 각각 추세, 상승, 하락, 횡보, 그리고 지지 저항을 통해서 매집을 확인한 다음에 기존 저항 라인을 의미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의미 있는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계속 말로만 드리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실전에서 적용했던 예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적용했던 예시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전 차트를 보면서 복귀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실전 차트를 보고 복습을 제가 하자고 말씀드리면 이미 지나간 차트는 공부하는 게 의미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차트에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특징이 분명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종목들의 메인 세력들, 그러니까는 아예 주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메이저급 세력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들이 진짜로 아직 이 차트에, 이 주가에 아직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얘는 이미 다 해먹고 나가 버렸다든지,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집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차트, 이 주식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차트를 복귀하고 공부하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차트에서 이런 추세 지지 저항, 그리고 매집의 돌파 등의 움직임을 확인해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횡보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횡보는 아니면 약간의 우상향의 형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차트가 더 갈 수 있냐는 이 이전 차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전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매집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터지다가 실제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 두세 번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거래량 밑에서 두세 번 터졌어요. 그러면 이 차트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메이저급 세력들은 손바뀜이나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서 나갔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전 차트를 분석을 안 하게 되면 단순하게 여기만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다, 여기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전 차트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항상 보실 때는 항상 기간을 아주 길게 해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이는 반복되는 패턴이나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전 차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차트는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나 패턴을 식별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헤드앤숄더, 이런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로 많이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 아까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뭐 짝꿍대기 쌍바닥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주가 상승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돌려보면 쌍고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점이 더 낮아지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를 깨버릴 수 있다로 분석을 많이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차트에서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에 이제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추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지표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고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데드크로스 나면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지, 저항, 추세, 매집, 패턴, 이동평균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주가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실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가 엮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한농화성이고요. 한농화성이 전고체 관련 삼성 SDI에서 양산이 시작한다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와 함께 한농화성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도 같이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농화성 종목이요. 분석이 엄청 많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제 지표니까 기본 지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박스 또는 뭐 상승의 추세도 일부 보이고요. 얘는 거의 박스처럼 보여집니다. 박스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캔들들이 부딪혔던 지지나 저항의 자리가 좀 확인이 될 겁니다. 지지 저항. 그러면 이때 당시가 제가 체크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3월 5일자 정도 되고요. 이때 보면 SDI, 삼성 SDI 3월 뭐 6일 7일 이때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큰 반등을 줬었네요. 한농화성의 경우는 3월 5일, 6일, 7일자 돼가지고 실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횡보가 바뀌었었고, 그 횡보하던 추세에서 돌파를, 지지저항의 돌파를 나와주는 봉이 이제 3월 5일자 봉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실제 매집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좀 보이시죠? 여기에서 안 나오던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또 빠지고, 또 나오고 여기까지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때부터는 아예 조금 덜 빠졌네요. 덜 빠지는 움직임 보이다가 실제 여기에 지지 저항 라인을 3월 5일자 봉이 딱 돌파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돌파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매물대인 여기 지지 저항까지 갈 수가 있다,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추세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횡보 또는 상승 추세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저항 라인을 특정 거래를 통해서 계속 때려주고 있었고, 이걸 통한 매집을 했고, 이 매집을 통해서 이 매집한 라인을 여기 3월 5일자 봉이 딱 돌파를 해주면서 그러면 저항을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이전 매물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전 매물대까지 상승을 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얘도 얘는 움직임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이미 돌파를 했었었네요. 얘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횡보 추세로 좀 바뀌어졌고, 이 횡보 추세 안에서도 보면은 이게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뭐 여기나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을 통해서 저항 라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다가 의미 있는 거래를 통해서 실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봉이 이제 돌파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전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 저항 라인이 있고 또 여기에도 저항 라인이 있네요. 그러면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 저항까지는 손쉽게 올라갔고, 거기서 더 한번 다음 저항까지도 한번 힘있게 올라가졌네요. 거기 라인이 3월 전에 올라갔네요. 올라가고, 여기에 저항 라인은 저기 위에 있지만 매수세가 여기까지 못 미쳤나 보네요. 그래서 이전 저항 꼭대기까지 못 갔지만 어느 정도 절반까지는 소화를 시키고 지금은 빠져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런 추세를 벗어나서 또 횡보로 바뀌었다. 그 횡보 바뀐 상태에서 혹시나 이제 매집하는 형태가 보이더라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전 매물대 라인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가 뭐였죠? 다음 예시는 이구산업이네요. 이구산업, 그 대창하고 이구산업 가치를 봤었네요. 이구산업.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죠. 이런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횡보 또는 약간 우상향의 추세로 좀 바뀌었었고요. 약간 우상향의 추세로 바뀌었었고, 그리고 지지 저항을 보시면 여기도 지지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지지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지지 저항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지 저항이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저항 라인에 계속 본전을 주고 있죠. 여기서도 이전 지지 라인까지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고, 실제 이게 다 매집으로 전 보여지거든요. 이게 다 매집의 일환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매집이고 지지 저항 라인을 여기 해당하는 이봉 4월 4일자에 돌파가 나왔네요. 안전하게 돌파.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돌파가 나왔지만 꼬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지지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힘이 있었고, 여기서는 실제 눌림 자리를 받아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률이 높은 자리였던 거죠. 왜냐? 매집을 하고 그 매집 라인을 돌파를 했다가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전 매물대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도 다시 또 뭐 돌파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하락과 매집과 상승이 확인이 되더라. 이렇게 차트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창 종목도 구리 관련해서 같이 좀 봤던 종목이고, 대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기에 하락이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여기는 아주
짧게 행보가 있네요. 그리고 상승이 있었고, 대칭 종목은 조그맣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부딪혔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부딪혔죠. 여기서도 한번 부딪히고, 지금 매집 라인을 한 2번 정도 어느 정도 거래량을 통해서 부딪히고 있고, 실제 여기 이게 291을 양봉으로 아주 세게 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이전 매물 라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전 매물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가돌파의 느낌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 눌림을 한다고 하면 성공률이 좀 더 높은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예시 종목이 대원전선입니다. 전선주고 재룡전기랑 광역전기도 같이 봤었다. 대원전선 최근에 아주 상승 많이 나왔었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차트적으로도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돌파까지도 잘 됐던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하락 라인이 좀 있었고, 그 하락을 잡아주는 이런 상승, 바로 상승 형태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약간 가시 형태처럼 이런 걸 공격형 패턴이라고 단테님은 칭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급하게 매집하는 형태입니다. 급하게 매집하는 형태이고, 이런 고점 라인들을 특정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 위치에서 많이들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이 아주 큰 박스로 조금 크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실제 매집이고요. 이렇게가 매집이 되겠네요. 이런 지지 저항의 매집 라인일 것 같습니다. 이 꼬리를 통해서 매집을 한번 하고, 여기 음봉을 통해서 매집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도 뭐 매집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꼬리나 음봉을 통해서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시키죠. 이게 매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판단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전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캔들이었었고, 그 캔들 이후에 이렇게 꼬리나 양봉을 통해 가지고 돌파가 나왔었고요. 이런 돌파가 나왔다고 하면 실제 그러면 매집을 이만큼 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매집의 크기이고 기간이라고 하면 전고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 18일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돌파, 아니면 그 전에 3월 14일자에 꼬리로 돌파가 나왔던 이 자리가 돌파가 가장 유효했던 자리로 좀 판단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다시 주가에 개미를 죽이는 횡보 기간을 좀 가져가다가 재돌파가 나오면서 아주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다 라고 차트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시 종목이 이제 신송홀딩스 종목인데요. 신송홀딩스 바뀌었나? 네, 신송홀딩스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가는 추세가 있었고요. 거기를 조금 횡보나 아니면 약간 박스의 개념으로 바꿔주는 추세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특히나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잡아줬었네요. 잡아주는 흐름을 나왔었고, 그럼 여기서 매집을 한 번 더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집한 라인을 돌파해주는 이런 봉들이 확인됐을 때 지금 주가가 상승의 의지가 있구나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소개드린 거는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요렇게 조그맣게 저 보고 소개해 드린 거였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하락하던 주가가 있었고 요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위쪽 꼬리에서 보시면 다른 날보다 거래량이 더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꼬리로 인한 조그맣게 매집을 했었고요. 거기 매집 라인을 돌파했던 게 일단 이봉이다. 그러면 이봉 돌파로 인해서 여기 이전 매물대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퍼센트가 얼마냐면요, 17%, 20% 가까이 되네요. 갈 수 있다로 해서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조국 관련 이슈의 종목으로 엮이면서 더 크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전 매물대까지 갔었고, 이전 매물대에서도 이게 큰 매집이었었는데 그 매집을 꼬리로 돌파했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 나와주는, 그래서 실제 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거의 50%, 60%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일단 삼화전기고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여기서 횡보의 추세가 있었고, 여기서도 횡보 추세, 그리고 지지저항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도 지지저항. 보시면 여기 거래량을 통해서 여기 꼬리로 해서 거래량을 하고 다시 주가 빠지고, 여기도 꼬리, 거래량, 주가 빠지고. 일단은 여기가 아주 크게 매집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집한 라인을 여기 양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거래를 통해서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돌파봉이 실제 의미 있는 돌파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라인까지 갈 수 있다. 매집을 해서 갈 수 있다 로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 이 봉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렇게 좀 차트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기본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지지 저항을 그려주면서 차트 분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지지 저항과 거래량, 그리고 어느 정도 돌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표를 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일단 호랑이 발톱, 제가 유학선 호랑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어서 이런 좀 재미있게 이름을 좀 지어봤고, 그 다음에 계단 지표, 그리고 급등의 문, 급등 화살표. 여기 급등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따 소개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선은요, 일단은 호랑이 발톱입니다. 호랑이 발톱은 어떤 거냐? 이 매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호랑이 발톱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연두색, 여기 하늘색, 여기 하늘색 지표, 이게 호랑이 발톱 지표고요. 그러면 호랑이 지표를 발톱한 이후에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하락했죠? 얘도 하락하고 있고, 얘도 하락했고. 왜 하락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매집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삼화전기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끄면서 여기 매물 하면서 매집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매집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주가를 하락시켜서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매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호랑이 발톱을 뜨고 나서 하락하고 뜨고 나서 하락했는데, 여기서 보면 호랑이 발톱 라인을 여기 재돌파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요봉을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삼화전기 마지막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봉이 타점이다. 여기에 매집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계단 지표입니다. 계단 지표는 지금 노란색 요게 이제 계단 지표고요. 요게 이 계단 지표도 일단은 매집을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매집의 유무를 확인함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래량을 같이 좀 넣어서 확인한
지표고요. 그래서 특정 거래량을 통해서 특정 매집 라인을 때렸다라고 보면 이렇게 계단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집이 시작됐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매집 라인이 있는데 이 매집 라인을 얘도 한번 부딪혔죠. 얘도 한번 부딪혔고, 그리고 이 매집 라인이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좀 좋은 신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매집 라인이 올라갔고, 이 올라간 매집 라인을 다시 꼬리로 한번 매집했죠. 이런 식으로 매집 라인이 있는데 거기를 꼬리나 양봉이나 음봉을 통해 가지고 계속 때립니다. 때리다가 여기 라인을 완벽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는, 얘도 좀 다 겹치죠. 지금 이봉입니다. 이봉이 실제 타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지표가 떨어지다가 이 떨어지고 있는 계단지표를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타점이다. 여기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어놨습니다. 횡보 계단을 주가가 돌파 시에 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삼화전기 차트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타점이라고, 아까 호랑이 지표도 그랬었고, 계단 지표에서도 여기 봉이 타점이다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은 급등의 문입니다. 급등의 문. 급등의 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돌파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가 가능하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가능한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급등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거든요. 지금 급등 화살표는 여기 요 색깔이 이게 주황색, 아니 그 분홍, 찐분홍인가요? 찐분홍 색깔, 이게 지금 급등 화살표고요. 여기도 급등 화살표가 떠있는데 찐분홍 급등 화살표고, 급등의 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늘색으로 색깔이 바뀌었던 강세 약세 지표, 하늘색으로 색깔이 바뀌었던 강세 약세 지표고요. 그럼 여기서 또 보시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나오죠. 이 급등의 문이 여기서 열렸네요. 급등의 문이 여기서 열렸어요. 이 봉에서 급등의 문이 열렸고, 그 이후에 또 급등 화살표까지 또 여기서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계단 지표에서도 이렇게 왔었고, 그리고 호랑이 발톱 화살표 막 떠 있었고, 여기에서 급등의 문 지표도 강세로 바뀌었었고, 급등 화살표까지 있었고, 얘는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다 만족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투자를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꼬리까지 못 먹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화전기가 제 지표 관련해서 너무 다 좋게 다 반응했던 차트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유튜브 영상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유튜브에다가 유학산 호랑이 검색하시면은, 유학산 호랑이 검색하시면 메뉴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가보시면 동영상에 인기순 눌러보시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제가 설날에 급등선하고 급등 화살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구독자, 제가 유튜브 시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단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급등 화살표가 뜨는 검색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2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드려놨거든요. 이 소개된 거 참고를 좀 해가지고 한번 차트에도 설정을 해보시고 한번 나중에 검증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 영상 끝나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랑이 발톱하고 계단지표, 급등의 문, 급등 화살표를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매집을 확인하고 그 매집 라인을 돌파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이죠. 여기 계단지표 떨어지고 올라가고 돌파하고, 호랑이 발톱 여기 하늘색 화살표들 다 밝히면서 매집을 알려주고, 그리고 급등의 문이 여기 강세 지표로 해서 노란색으로 열리고, 그리고 여기 급등 화살표 여기 급등 화살표도 열리고, 그러면
아, 여기가 타점이에요 라고 지금 이 네 가지 지표가 모두 다 여기가 타점입니다 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차트의 매집을 확인하고 그 매집을 돌파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와 공통적인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삼화전기의 이슈는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 그 AI 관련해 가지고 전력 관련해서 변압이라든지 뭐 전력 관련 이슈를 통해 가지고 삼화전기도 있었고, 그리고 재령 전기도 뭐 크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슈적으로도, 그러니까는 테마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었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여기가 타점입니다 라고 모든 지표가 알려주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저도 투자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검색기 활용인데, 검색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 유튜브 아까 영상에 이 급등신호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지금 제가 올려놨고요. 이 나머지 검색기들은 제가 계속 차트를 돌려보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매일매일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단테사단 검색기가 되어 있는데, 단테님 VIP 검색기라든지 아니면 단테사단 다른 전문가들이 조금 풀어주셨던 검색기나 아니면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어느 정도 검색기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어느 주가가 매집이 돼 있고 그 매집 라인을 돌파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뭐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 끝이고, 근데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돌파해 놓고 정말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찐돌파라고 있는데, 찐돌파는 어떤 종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을 하고 그 매집 라인을 돌파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찐돌파를 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남겨놨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만 좀 봐볼게요. 지금 유니셈 종목이고요. 유니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형태 또는 이렇게 횡보로 좀 바뀌었고요. 그 바뀐 자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매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집입니다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매집 라인을 실제 여기 보면 여기 지지저항인데 며칠 전에 이렇게 거의 상한가죠. 25%짜리 양봉으로 아주 세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돌파 나온 게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실제 여기에 매집 라인도 있지만 여기에 매집 라인까지도 같이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아주 세게. 여기도 돌파를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 라인까지. 그렇기 때문에 유인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아마 개미들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긴 장기간의 매집 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유인셈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지지 저항 라인까지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실제 여기까지 딱 빠졌네요. 1차 지지 저항까지는 빠졌다가 지금 꼬리를 달았고, 여기 2차 또는 지금 상승 추세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추세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파를 해놓고 빠지는 형태라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이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뭐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도 보면 제가 예시를 드렸던 이렇게 하락하는 라인, 제가 지금 이미 차트 분석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 보면 이게 이 박스 라인이 되겠고, 이 박스에 지금 요게 이제 매집 라인이겠죠. 여기 보면 여기서도 매집 하나 됐었고 여기서도 매집이 됐었는데 그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수가 최근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수 때문에 많이 밀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까지만 안 깬다고 하면 상승의 길이 많이 열려있는 차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을 했고, 그러면 이전 매물대나 이전 지지 저항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예상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상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목들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정말 다양합니다. 밑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던 주가를 횡보 박스로 이렇게 바뀌었죠. 횡보 박스로 바뀌고 횡보 추세로 바뀌고, 보시면 계속 고점에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매집을 좀 쳤어요. 그리고 매집을 주고 나서 실제 3월 27일 날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시켜놨거든요. 돌파를 시켜놨는데 지수가 지금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라인까지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얘도 이미 돌파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이전 지지 추세나 상승 추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 라인, 여기 지지 저항 라인, 여기는 뭐 갭이 있네요. 갭이 있어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얘 네이처셀이었군요. 네, 네이처셀. 그렇게 보이고. 근데 최근에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대부분 많이 흘려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딱 제 지표가 다 반응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죠. 계단 지표 떨어지고 있었고, 호랑이 발톱, 여기 매집입니다. 매집 라인을 표현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땐가 아마 소개를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한 4월 1일자 봉이 실제 여기 매집하는 라인을 돌파하는 봉이었고, 의미 있는 돌파였습니다. 의미 있는 돌파에서 여기 매물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밀리면서 좀 많이 눌렸었고, 거기에서도 다시 좀 박스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라서 다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수 분석하는 그 테마주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파악하고 관련해서 좀 강의를 드렸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인사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유학생 호랑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피너스탁을 통해서도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제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또 어떤 기회나 아니면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